은퇴라는 단어에는 무게가 있다. 어떤 이에게는 오래 버틴 끝에 비로소 얻은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세상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특히 수십 년을 일터에서 보내고 난 뒤, 이제는 쉬어야 할 때라는 명분 아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은퇴는 고요하고 평온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흔들리는 감정과 깊은 내면의 질문이 숨겨져 있다. 나는 누구였으며 앞으로는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묻고 또 묻는 시간. 많은 이들이 그 시간을 버티듯 지나지만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 시기를 계기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 출발점이 은퇴라는 역설적인 전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경기 수원에 사는 69세의 자영업자 정윤식 씨는 이런 질문 끝에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설계한 사람이다. 은퇴 전 그는 건축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며 바쁘게 살아왔다. 도매와 납품, 시공업체 관리, 직원들과의 갈등 조율까지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늘 끝이 없던 업무. 그 바쁜 와중에도 그는 종종 메모장을 꺼내 자신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적곤 했다. 목공예, 여행기 쓰기, 고양이 보수 자원봉사. 하지만 그 목록은 늘 먼 훗날의 이야기였고 현실 속에서는 한 번도 실현되지 못한 채 책상 서랍 속에 방치돼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급성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단 하루라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해본 적이 있었나? 그렇게 퇴원 후 바로 사업체를 정리하고 그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첫 번째 항목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동네 문화센터를 시작으로 소규모 공방에도 다녔고 2달 뒤엔 친구와 함께 주말 플리마켓에 작은 목각 고양이 장식품을 내놓았다. 예상보다 호응이 좋아 소소한 판매가 이어졌고 그는 그때 처음으로 수익보다 기쁨이 먼저 오는 일이 있다는 걸 실감했다. 지금은 반고양이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소형 작업장을 운영하며 주 3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엔 보수 봉사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과거에는 늘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바빴다면 지금은 내 안의 목소리를 따라 산다.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부산에 사는 68세의 박선희 씨는 은퇴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한 그는 정년퇴직 후 교직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자 공허함에 휩싸였다. 아침에 일어나도 일터에 갈 일이 없었고 전화를 걸어올 동료도 없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과거 학생들이 준 편지를 꺼내보고 눈물을 흘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지역 평생교육센터에서 시 창작반 모집 공고를 보게 됐다. 교사 시절 가끔 학생들과 함께 시를 써보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건 평가나 점수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었다. 망설임 끝에 신청서를 냈고 처음에는 몇 줄 적기도 버거웠지만 점차 단어 하나에도 마음을 싣는 법을 다시 익혀갔다. 그는 매주 수업이 있는 날이면 마치 출근하듯 아침에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수업이 끝나면 카페에 앉아 창작 노트를 다듬었다. 몇 개월 뒤에는 지역 문예지에 시 한 편이 실렸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시를 쓴다는 건 결국 삶을 다시 써내려가는 일이라는 걸 그는 은퇴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은퇴하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를 쓰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내가 써야 할 문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요. 세 번째 사례는 서울 은평구에 거주 중인 70세 김재근 씨다. 그는 35년간 도시철도 기관사로 일하며 지하철의 하루를 책임졌다.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달리는 열차를 다루며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졌던 그는 정년 후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일상에 어쩔 줄 몰랐다. 손에 쥐고 있던 컨트롤러가 사라진 대신 시간의 핸들이 허공에서 헛돌았다. 텔레비전도 산책도 등산도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시니어 기술 멘토링 강연을 듣고 그는 과거의 전문성을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에 눈을 떴다. 처음엔 단순히 철도 기술을 알려주는 자리였지만 나중엔 자신과 같은 퇴직자들에게 기술 노하우는 물론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마음가짐까지 이야기하게 됐다. 후배들이 진지하게 질문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은 월급 이상의 가치를 주었다. 이전엔 돈 받고 하던 일인데 지금은 마음 받고 합니다. 퇴직하고 비로소 진짜 일을 시작한 기분이에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배경과 직업을 가졌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은퇴를 단지 일의 끝이 아니라 삶의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 문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중요한 건 그 문을 마주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는 말은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막는 벽이 되곤 한다. 그러나 그 벽을 넘어서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는 오래된 꿈을 꺼내고 누군가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누군가의 삶에 다시 빛을 비춘다. 그렇게 은퇴 이후의 삶은 과거보다 작지도 의미 없지도 않다. 오히려 더 솔직하고 주체적이며 때로는 더 깊고 따뜻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아직 무엇을 할지 몰라 불안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이다. 하고 싶었던 일을 향해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퇴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은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고생 끝에 찾아온 여유로 포장되며 긍정적인 이미지로 소비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역에서 밀려난 사람이라는 무형의 낙인이 여전히 따라다닌다. 문제는 은퇴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살아내느냐에 달려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과 삶의 동력을 다시 세팅해야 하는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목공예, 문학, 멘토링 등은 단지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의미를 다시 찾는 과정이며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존재감을 회복해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삶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만은 아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오랫동안 직장이라는 틀 속에서 타인의 기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온 이들이 스스로의 욕망이나 흥미를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은퇴 후 자유라는 시간을 마주했을 때 도리어 혼란에 빠진다. 결국 중요한 건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보다도 자기 삶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내적 주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통해 존재감을 느끼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된다. 또한 은퇴 이후의 삶이 온전히 개인의 선택만으로 달라질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제도적 뒷받침, 지역사회의 역할, 가족과 공동체의 지지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진정한 은퇴 후 삶의 재구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평생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시창작방 같은 수업이 가능하고 공방 운영을 위한 소규모 임대 공간이 지역 내에 존재해야 하며 멘토링 같은 봉사활동이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은퇴자가 전문성을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 은퇴 후에도 계속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사회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단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동시에 가족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은퇴자는 이제 쉬어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그 안에는 다시 꿈을 꾸는 사람,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은퇴는 쉬는 시점이 아니라 삶을 다시 창조하는 시기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한국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은퇴 이후의 삶이 단순히 소수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마주한 공동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 누군가에게 은퇴는 회피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내 뜻대로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첫 기회이기도 하다. 결국 은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인생 후반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주체적이고 유연한 태도, 호기심을 유지하는 자세, 그리고 작은 시도에 대한 용기. 그것들이 쌓여 은퇴 이후의 삶을 의미 있게 채워나간다. 꼭 거창한 성공이나 돈이 따르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기쁘다는 감정은 은퇴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성취감을 가져다준다. 진정한 은퇴란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닌 일을 하며 살아가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비로소 사는 일과 일하는 것이 일치하는 지점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금 자신을 만나게 된다. 인생은 어느 시점에도 정해진 결말이 없다. 오히려 각자의 삶의 의미는 끊임없는 재해석 속에서 깊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역시 언젠가 다가올 은퇴를 두려움이 아닌 기회의 시간으로 맞이하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준비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답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오늘 하루 작은 메모 하나라도 괜찮다. 하고 싶었던 일의 목록을 적어보는 1.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의 첫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인생의 진짜 전환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된다.